혹시 밤마다 잠을 설치시는 분들 계신가요? 새벽 2시, 3시에 눈이 떠지고 다시 잠들기까지 한두 시간씩 뒤척이는 경험 말이에요. 그래서 자다가 깰까봐 저녁엔 물도 조심해서 드시고 과일도 일부러 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대부분은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줄어드는 거지 하고 그냥 넘기시곤 합니다. 근데 제가 30년간 수면과 노화 생리를 연구하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밤마다 깨는 일, 이거 단순히 불편한 정도가 아닙니다. 깊은 잠을 빼앗아 가고 결국 기억력과 면역력까지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신호일 수 있거든요. 밤에 두세 번씩 깨다 보면 아침이 무겁게 시작되고 하루 종일 피곤한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새벽 2, 3시에 눈을 뜨고 다시 누워도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아요. 시계를 보니 벌써 5시. 결국 피곤한 몸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이 며칠, 몇 달 반복되면 단순히 잠을 설쳤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건강 전반을 흔드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낮에는 졸음이 몰려오고 집중력은 떨어집니다. 면역력도 약해져서 작은 감기에도 쉽게 걸리게 되고요. 심지어 수면 부족이 누적되면 치매 위험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뇌는 깊은 잠을 자는 동안 독소를 청소하거든요. 그런데 자꾸 깨면 이 청소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호, 30년간 노화와 수면 생리를 연구해온 박사입니다. 저도 연구실에서 이런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어떤 분은 수면 부족 때문에 약속 시간을 자꾸 잊어버리셨고, 또 어떤 분은 새벽에 일어나 넘어져서 크게 다치기도 하셨어요. 근데 이게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독일, 일본 연구팀들과 공동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나이가 들면 숙면을 취하기 어려워지는 문제는 나라와 문화를 가리지 않고 시니어라면 누구나 겪는 공통된 걱정거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어요. 많은 분들이 바나나는 아침에 먹어야 좋다는 상식을 믿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침 식사로 바나나를 드시거나 운동 전에 에너지 보충용으로 드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하지만 연구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바나나는 저녁에 먹을 때 숙면에 훨씬 큰 효과가 있었거든요. 바나나 속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몸속에서 세로토닌으로 바뀌고 다시 멜라토닌으로 전환되면서 자연스럽게 깊은 잠을 유도하는 거예요. 게다가 바나나는 수분 함량이 낮아서 밤중에 화장실 가는 횟수도 줄여줍니다. 제가 수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저녁 6시경에 바나나 하나를 드신 분들이 밤새 숙면을 취하고 새벽 각성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걸 확인했어요. 어떤 분은 3주 만에 아침 컨디션이 완전히 달라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단순한 음식 이야기가 아닙니다. 숙면의 열쇠가 왜 이 평범한 과일 안에 숨어 있는지 오늘 끝까지 들어보시면 분명히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특히 밤마다 깨서 고생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밤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어요. 더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물어보세요. 지금부터 그 과학적 이유와 실천 방법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74세 김정자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박사님, 요즘은 잠을 잘 자도 자는 것 같지가 않아요. 새벽마다 화장실에 3번씩은 가고 다시 누워도 잠이 안 와요. 그분은 물도 일부러 아예 안 마시고 저녁엔 과일도 손도 안 대셨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밤마다 깨셨죠. 제가 제안드린 건 아주 단순했습니다. 저녁 6시쯤 바나나 하나만 드셔보세요. 다른 건 바꾸지 마시고 그것만 일주일 해보세요. 일주일 후 김정자님께서 웃으면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신기하게도 새벽에 한 번밖에 안 깼어요. 아침이 훨씬 가벼워요. 이런 변화가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는 걸 오늘 끝까지 들으시면 확실히 아시게 될 겁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수면 습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바나나가 숙면을 부르는 과학적 이유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바나나는 수분 함량이 약 75%로 수박이나 배보다 훨씬 낮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저녁에 먹는 과일의 수분량이 밤중 화장실 가는 횟수와 직접 연결되거든요. 독일 프라이부르크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수분 섭취량이 많을수록 숙면 유지 시간이 짧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실제로 74세 김정자님은 수분 많은 과일 대신 바나나로 바꾸고 새벽 화장실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길 이전엔 새벽에 3번씩 깨서 화장실을 갔는데 바나나를 먹고 난 뒤론 한 번만 가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실천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저녁 6시 전후에 바나나 하나만 단독으로 드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다른 과일이나 물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바나나만 단독으로 드셔야 방광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혹시 요즘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깨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저녁부터 한번 시도해 보세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바나나 속에 들어있는 미네랄 이야기입니다. 바나나에는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들이 방광 근육과 신경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독일 미넨 대학교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 마그네슘 섭취량이 많을수록 숙면 시간이 길어진다는 결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그네슘이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신경 전달 물질을 안정시켜주기 때문이죠. 제가 만난 69세 박성우님은 밤마다 다리쥐 때문에 자주 깨셨어요. 그런데 바나나를 저녁에 드시기 시작하고 나서 그 통증이 현저히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는데 2주 정도 지나니까 확실히 다리가 편해졌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걸 더 효과적으로 실천하려면 저녁 식사 전에 바나나 하나를 드시고 취침 전에 아몬드 7알 정도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아몬드에도 마그네슘이 많거든요. 여기서 조심하실 건 너무 늦은 시간에 바나나를 드시면 오히려 각성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되도록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에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혹시 밤에 다리쥐 때문에 깨본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바나나와 아몬드 조합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세 번째 이유는 바나나 속 트립토판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 트립토판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세로토닌으로 바뀌고 세로토닌은 다시 멜라토닌으로 전환됩니다. 멜라토닌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숙면 호르몬이죠. 일본 도쿄 의과대학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트립토판이 풍부한 식단을 먹은 그룹이 수면 개시 시간이 30%나 단축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잠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훨씬 짧아진 거예요. 80세 이은자님은 3주간 이 방법을 실천하신 후에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머리가 맑아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뭔가 개운한 느낌이 확실히 달라요. 이분은 이전까지 잠들기까지 1시간 넘게 뒤척이셨는데 바나나를 먹고 나서는 20분 안에 잠드신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제대로 활용하려면 시간대가 중요합니다. 저녁 5시에서 6시 사이에 바나나를 드시면 밤 9시쯤 멜라토닌이 충분히 생성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고 깊은 잠에 빠질 수 있는 거죠. 반대로 너무 늦게 드시면 오히려 각성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혹시 잠들기 어려운 밤에 간식으로 뭘 드시나요? 과자나 빵 대신 바나나 하나로 바꿔보시면 확실히 다를 겁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건 바나나의 숙성도와 크기입니다. 사실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바나나는 익는 정도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장 좋은 건 노란색 바탕에 갈색 점이 살짝 있는 바나나예요. 런던 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너무 익은 바나나는 혈당을 급격하게 올려서 오히려 각성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해요. 반대로 너무 덜 익은 초록빛 바나나는 소화가 잘 안 돼서 속이 더부룩할 수 있고요. 71세 윤정수님은
처음에 초록빛 바나나를 드셨는데 밤에 속이 더부룩해서 오히려 잠을 못 주무셨대요. 그런데 제가 적당히 익은 바나나로 바꿔보라고 권해드렸더니 그 다음 날부터 훨씬 편하게 주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크기도 중요합니다. 너무 큰 바나나는 칼로리 부담이 되고 너무 작으면 효과가 미미해요. 중간 크기 하나가 딱 적당합니다.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바나나를 고를 때 껍질 색상을 잘 보세요. 노란 바탕에 갈색 점이 몇 개 있는 정도가 가장 좋아요. 완전히 갈색으로 변한 건 피하시고요. 여러분은 바나나 고를 때 어떤 기준을 쓰시나요? 색깔만 잘 확인하셔도 효과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다섯 번째는 바나나와 아몬드의 조합입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아몬드의 마그네슘이 바나나의 작용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미국 슬립재단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 마그네슘과 트립토판을 함께 섭취한 그룹이 숙면 유지율이 40%나 높았다고 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수치입니다. 77세 정현수님은 자기 전에 아몬드 7알을 드시기 시작하면서 밤중 각성이 확실히 줄었다고 하셨어요. 이전엔 새벽 2시, 4시마다 깨셨는데 아몬드를 먹고 나서는 아침까지 푹 주무신다고 하더라고요.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나나를 드신 후 2시간 정도 지나서 물 한 잔과 함께 아몬드를 소량 드시면 됩니다. 7알에서 10알 정도가 적당해요. 여기서 주의하실 건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 부담이 된다는 점입니다. 아몬드는 지방이 많아서 과하게 먹으면 오히려 소화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적당량만 드시는 게 핵심입니다. 혹시 바나나와 함께 드실 때 어떤 조합이 제일 편하셨나요?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렇게만 실천해도 숙면의 질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이제 그 이유를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는 타이밍입니다. 저녁 5시에서 6시 사이에 바나나 하나를 드세요.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한데요. 너무 늦게 드시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멜라토닌을 만드는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식사 30분 전에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면 식사 시간에 과식하는 것도 막을 수 있고 바나나의 영양소도 제대로 흡수됩니다. 오늘 저녁엔 바나나 시간 지켜보실까요? 핸드폰 알람을 6시로 맞춰 놓으시면 잊지 않고 드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물 섭취량 조절입니다. 바나나와 함께 물을 100ml 정도만 드세요. 종이컵으로 반 컵 정도 되는 양이에요. 과도한 수분 섭취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습니다. 밤중에 화장실을 가게 되면 수면 리듬이 깨지거든요. 소량의 물만 천천히 마시는 게 핵심입니다. 평소 저녁 물 섭취량은 얼마나 되시나요? 만약 저녁에 물을 많이 드신다면 조금씩 줄여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숙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아몬드 섭취입니다. 자기 전에 아몬드 5알에서 7알 정도를 드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소금이 없는 아몬드를 선택하는 겁니다. 소금이 들어간 아몬드는 갈증을 유발해서 물을 더 마시게 만들거든요. 우유 대신 물과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우유는 의외로 소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혹시 아몬드 언제 드시나요? 낮에 간식으로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녁에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는 카페인 제한입니다. 오후 3시 이후에는 카페인 음료를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커피는 물론이고 홍차, 초콜릿도 포함됩니다. 카페인은 우리 몸에서 5시간에서 7시간 정도 머물러요. 그러니까 오후 3시에 커피를 마시면 밤 10시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죠. 저녁엔 따뜻한 보리차로 대체하세요. 보리차는 카페인이 없고 오히려 몸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혹시 커피는 하루에 몇 잔 드시나요? 만약 2잔 이상 드신다면 하나는 오전으로 옮겨보세요. 다섯 번째 단계는 가벼운 운동입니다. 저녁 식사 후 10분 정도 가볍게 산책하세요. 무리한 운동은 금물이에요. 너무 격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각성 효과가 나타나서 잠이 안 올 수 있거든요. 식후에 천천히 걷기만 해도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부종도 완화됩니다. 특히 다리가 자주 붓는 분들은 저녁 산책이 정말 효과적이에요. 식사 후 바로 누우시나요? 아니면 걷기 하시나요?
바로 눕는 습관이 있다면 오늘부터 10분만 걸어보세요. 여섯 번째는 잠자리 환경입니다. 방 온도를 20도 내외로 유지하세요. 너무 덥거나 추워도 숙면을 방해합니다. 우리 몸은 체온이 살짝 내려가야 깊은 잠에 빠질 수 있거든요. 만약 발이 차다면 양말을 신으세요. 발이 따뜻해야 전체 체온 조절이 잘 됩니다. 따뜻한 담요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혹시 잠잘 때 발이 차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얇은 양말을 한 켤레 준비해 두세요. 일곱 번째 마지막 단계는 스마트폰 사용 제한입니다. 취침 전 최소 30분은 스마트폰을 보지 마세요.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바나나를 먹어도 자기 직전에 스마트폰을 보면 효과가 사라지는 거예요. 조명을 줄이고 라디오나 잔잔한 음악을 활용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클래식 음악을 추천드립니다. 주무시기 전 스마트폰 자주 보시나요? 그 습관만 바꿔도 수면의 질이 확 달라집니다. 이 단계를 하루에 한 가지씩만 실천해도 일주일 안에 아침이 달라질 겁니다. 처음부터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습관으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단순합니다. 나이 때문이 아니라 습관 때문입니다. 밤마다 깨는 이유는 몸의 리듬이 흐트러졌기 때문이고 그 리듬을 되돌리는 열쇠가 바로 저녁 바나나 하나였어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당연히 잠을 못 잔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상식입니다. 잘못된 상식은 바나나는 아침에만 좋다는 거예요. 올바른 관리는 저녁 6시에 먹으면 숙면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이 작은 차이가 여러분의 밤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잘못 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밤중 배뇨가 반복되고 기억력이 저하되고 낮에 자꾸 졸립니다. 이게 반복되면 우울감까지 찾아와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숙면을 취하고 활력이 생기고 아침 집중력까지 되살아납니다. 74세 김정자님처럼 새벽에 한 번만 깨고 아침이 가벼워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어요. 오늘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6시 익은 바나나 하나만 단독으로 드셔보세요. 다른 건 바꾸지 마시고 딱 이것만 일주일 해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밤을 바꾸는 시작이 될 겁니다. 일주일만 해보시고 변화가 없다면 그만두시면 됩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수백 명의 어르신들은 대부분 3일 안에 변화를 느끼셨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밤에 꼭 피해야 할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다고 생각하고 드시는 음식들이 사실은 숙면을 방해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부터 숙면 루틴 바나나 하나로 시작해 보시죠. 여러분은 오늘 어떤 시간에 바나나를 드실 계획이신가요? 댓글로 다짐해 주시면 그게 바로 실천의 첫걸음이 됩니다. 함께 건강한 밤을 만들어가요.